투자자이신 이 작가님이 이 그런 부동산을 좀 싸게 금매로 살 수 있는 이런 방법도 꿀팁도 상당히 네.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그럼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은 저는 이제 뭐 경매 안 하다 보니까 금매로 보통 사는 편인데 공인중개사 분들하고 이제 관계를 좀 많이 친하게 지내나요? 그 친하게 지낸다는 게 뭐 사적으로 막 이런 거보다는 우선은 그 아파트 이제 얼굴을 자주 보여줘야 됩니다. 뭐 못해도 이제 뭐 지금 당장이 아니더라도 우선은 내가 이제 그 매수할 의지가 있으면 딱 얘기를 해놓는 거예요. 요 정도 가격이고 요 정도에 이제 나오면은 바로 제가 한번 그 의향이 있으니까 연락을 꼭 달라고. 근데 뭐 그냥 전화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진짜 뭐 그 거기에 직접 갈 일이 없어서 잠깐 들렸다가 뭐 얼굴 한번 비치고 가거나 뭐 그런 식으로 해서 그 꾸준하게 관계를 좀 유지해 놓는 게 좋고요. 그리고 실제 이게 우리가 금매가 나왔을 때 중개사분들의 그런 이제 심리는 이 사장님한테 전화하면 바로 팔릴 것 같다는 그런 딱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걸 샀으면은 나중에 그 월세를 그분한테 또 맡겨야 됩니다. 꼭. 그래서 그분이 생각했을 때 요 사장님한테 팔면은 요거 이제 뭐 매도할 때도 중개수수료 받지만 나중에 월세 그 할 때도 그 이분한테 또 계약도 부탁드리면 그쵸. 계속 네. 관계가 유지된다는 그리고 말씀이시네요. 꾸준히 또 그분한테 월세도 맡겨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직거래하는 것들도 있지만 웬만큼 이제 뭐 이제 새로 구입한 것들은 그런 식으로 그분하고 계속 이렇게 수익을 줄 수 있게끔. 그래서 뭔가 이제 기브 앤 테이크죠. 제가 그분들한테 줄 수 있는 거는 이런 이제 매물 같은 거를 제 관리를 뭐 이제 만약에 그분들을 맡기면서 이런 중개 수수료를 드릴 수 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계속 이제 어떤 걸 좀 드릴 수 있을지 고민을 하고 그런 부분이 이제 좀 금매로 살 수 있는 제가 봤을 땐 그렇고 데이터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좀 사람적인 관계 부분에서 좀 잘 원만하게 해놓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좀 개인적인 질문인데 네. 아파트 내부에 물론 연식이 다 뭐 아까는 뭐 최신 이런 아파트는 아닐 것 같고 네. 구축 매물주 중에서 내가 그런 두 가지 뭐 극단적인 상황이 있다면 어느 정도 리모델링이 돼 있는 집이 약간 비싼 집이 있고 그렇죠. 하나도 수리가 안 된 기본 집이 있는데 약간 금매로 나왔다 그러면 층도 비슷하고 예를 들어서 그 두 가지 중에 보통 어떤 걸 선택하시는 저는 편인지? 후자를 항상 선택합니다. 수리를 네네. 하나도 안 된 집 말씀이시죠? 하나도 안 된 집은 저 사실 그걸 선호를 하고요. 네네. 싸기 때문에 비용이 이제 들어간 만큼 비싼 겁니다. 사실 뭐 싸고 좋은 건 없어요. 그렇죠. 어디든지. 네. 그래서 화장실도 리모델링 하려면은 뭐 이 전체에도 얘기 나왔던 거는 UBR이라고 해서 그 이제 플라스틱 일체형 구조로 되어 있는 거는 방수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맞습니다. 정말 하려면 500만 원 정도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안에 이제 포함이 만약에 리모델링을 한 집이면은 네. 500만 원이 더 추가가 되고 일반 그냥 구축 아파트의 화장실 리모델링을 뭐 타일 덧방을 하더라도 최소 250에서 그렇죠. 300원 줘야 됩니다. 그렇죠. 네. 욕조까지 다 철거를 하려면. 근데 저는 이제 구축을 사서 그 구축 딱 들어가면 화장실이 거의 이제 긴 일자형 그 옛날 세면대예요. 네네네. 그러면 저는 이제 세면대 먼저 이렇게 다 철거해서 그렇죠. 바꾸고 네. 세면대로 바꾸는 거는 그게 몇 번 해보면 어렵진 않습니다. 이게 벽 뚫는 게 좀 그런데 드릴이나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벽 뚫는 거 그런 스킬 좀 있으면은 바꾸면 되고 혼자 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욕조 같은 경우는 코팅 해가지고 그 두 개만 하더라도 굉장히 뭐 덧방을 안 해도 괜찮고 그리고 정말 좀 뭐 타일 덧방을 해야 될 것 같다 그러면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타일 페인트가 요즘에 잘 나와요. 타일 페인트 같은 경우는 타일 페인트. 그렇죠. 네. 타일에만 이제 그 바르는 페인트가 있습니다. 타일 페인트로 한번 이제 발라놓으면 한 2년은 그래도 괜찮게 쓸 수 있고 그 정도. 근데 문제는 이제 타일 페인트를 한번 바르게 되면 거기에 나중에 덧방을 못 해요. 다시 철거해야 되네요. 그러면요. 그렇죠. 다 이제 뭐 뺏겨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타일 상태가 괜찮고 덧방을 이제 뭐 하기 좀 그렇고 그러면은 페인트로 어느 정도 이제 페인트를 해서 하고 한번 페인트를 바르면은 계속 페인트를 발라줘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덧방을 할 거면은 아예 그냥 그 덧방을 200만 원 주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면은 그런 식으로 해서 저는 이제 구축을 해서 이거는 전제 조건이 뭐 제가 그걸 즐기고 어느 정도 제가 이제 싸게 이제 거래처라고 하기보다는 싸게 파는 데를 이제 알고 있기 때문에 근거리에 네. 그런 게 있으면은 이제 수익률을 굉장히 높일 수가 있죠. 그래서 같은 가격이라도 저는 리모델링이 아예 안 되거나 그런 데를 더 오히려 선호합니다. 그거는 이면에 제가 그거를 이제 통제할 수 있는. 그렇죠. 그거는 이제 그것도 이제 통제가 또 들어가죠. 제 원칙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구축을
제가 인테리어를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구축 하나도 안 된 거를 되게 선호를 합니다. 뭐 정확하게 제 지식이 아닐 수 있는데 월세 같은 경우가 층이 예를 들어서 뭐 보통 우리 전세 같은 걸 주게 되면 로얄층이나 이 저층의 가격 차이가 좀 있는데 월세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큰 차이가 안 난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층에 따라서 선호하시는 층이 별도로 계신지 아니면 나는 네. 저층도 뭐 가격이 싸면 매입하시는 편인지 그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요거는 제가 만약에 산다고 했을 때 어땠을까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래서 피하는 거는 1층하고 이제 탑층은 제가 뭐 당연히 피하고요. 근데 그 두 개 층이 제일 싸긴 합니다. 그렇죠. 네, 제일 싸긴 한데 월세가 잘 안 나가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네. 그래서 네이버에 이제 보면은 이렇게 월세 내놓은 거 보면 가장 늦게 빠지는 게 1층하고 탑층입니다. 그러니까 싸게 산 것도 좋은데 이제 월세 수요자를 이제 찾기가 좀 힘드니까 1층은 아무래도 방범에 취약하고 그리고 요즘에 이제 자동차 매연이 다 문만 열어놓으면 바로 다 1층으로 다 들어오잖아요. 네. 그런 부분 때문에 내가 만약에 거기 살았을 때 그러면은 좀 그렇겠죠. 수익률 좋다고 해서 이거 싸니까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수익 좋겠지. 그 이면에 사람이 사는 집이니까 그렇죠. 내가 거기 살았을 때 내가 불편함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답이 나옵니다. 탑층도 마찬가지로 뭐 탑층이 이제 구축이면 특히나 더 여름에 되게 덥고요. 겨울에 춥고 네. 층간소음은 없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층간소음 같은 경우에는 뭐 탑층 아니더라도 다 이제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수익률 부분 때문에 이렇게 뭐 저층하고 고층을 그렇게 선호하진 않고 정말 그리고 월세는 제가 이제까지 보면은 로얄층이 없어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네, 3층부터 뭐 한 4층부터 뭐 이제 꼭대기 바로 아래층까지는 월세 다 똑같습니다. 로얄층이라고 월세가 더 높고 이런 건 없고 네. 동에 따라서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향에 따라서. 입구하고 이제 뭐 가까운 그렇죠. 동, 그러니까 모두 다 난양일 때는 예를 들어서 입구하고 가까운 동이 제일 비싸고 그렇죠. 뒤로 갈수록 이제 조금 더 낮아지고요. 그리고 이제 향 같은 경우에는 뭐 당연히 남향이 제일 이제 비싸고 그리고 뭐 근데 그게 비싼 차이가 또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10% 차이 날까? 그러니까 뭐 만약에 이제 만약 그 앞동이 한 50만 원 정도 되면 뒤에는 뭐 한 45만 원, 33만 원? 그러니까 크게 차이가 없어요. 근로소득을 우리가 직장인으로서 열심히 모으고 아파트를 매수를 이제 하게 되죠. 바로 돈이 없으니까 내가 몇 년간 계속 돈을 모아야 됩니다. 그래서 초반에 이 참 더디고 지루하고 힘들게 이제 자산이 쌓여가는 거죠. 근데 갭 투자가 또 아니기에 여러 채를 또 한 번에 이렇게 막 갭을 끼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막 초반에 많이 해서 공격적으로 해서 막 이런 투자도 아니고 이게. 그래서 10년 이상 꾸준히 하는 과정 이 속에서 부유한 매물이 이제 늘어나셨고 거기에 따른 월세 수익 또한 점차 늘어나셨을 거로 제가 생각이 됩니다. 이 꾸준하게 할 수 있는 작가님만의 원동력 또 중도에 저는 이런 과정들이 너무 힘들어서 중도 포기하시는 분들이나 처음부터 시작을 못 하시는 분들도 많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속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었는지가 구독자분들께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네, 저도 이 질문을 받고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이제 그 직장을 다니는 게 오히려 이점이라고 생각했던 게 그 투자를 한번 하고 나서 사실 직장 다니면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뭐 이제 소형 아파트 사서 뭐 인테리어 싹 하고 월세 주고 그러면 한 1, 2년 정도는 진짜 잊어버리고 사는 거죠. 월세가 잘 들어오면은 그분들 연락할 일도 없고 제가 연락할 일도 없고 그냥 잊어버리고 사는 거죠. 제가 봤을 때 제일 좀 좋았던 거는 직장에 다니다 보니까 직장 생활하면서도 사실 그 스트레스가 만만치 않거든요. 직장 생활도 그렇죠. 뭔가 이제 해야 될 그 과업이 있고 그런 이제 성과를 내야 되는 그런 것들 때문에 이게 사실 투자가 뭐 제가 생각하는 제일 좋은 투자는 하고 잊어버리는 투자예요. 그래서 뭐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로 정말 괜찮은 이제 우량주를 샀으면은 묻어둔다고 하잖아요. 네네. 계속 이렇게 들여다 봐야 되고 매도 타이밍 잡아야 되고 이런 거는 오히려 좀 안 좋은 투자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부동산도 내가 사서 이거를 매도 타이밍 언제 잡아야 되는지 그리고 계속 이걸 신경 써줘야 되는지 그러면 못하죠 사실. 네. 이게 사람이라는 거는 어느 정도 그래도 잊어버리고 다른 거에 집중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그 월세 수익 같은 경우는 수익형 부동산 이제 소형 아파트는 하고 나서 잊어버리기 때문에 더 지속성이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 신경 써줘야 되고 그런 게 사실 그런 원룸 건물이나 다가구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제가 그 이후에 원룸 다가구는 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정말 뭐 내가 직장을 그만두고 시간이 많이 남아서 이제 전업적으로 이렇게 관리를 할 때는 뭐 그렇게 할 수도 그렇죠. 있겠지만 그렇죠. 지금은 아파트가 굉장히 좋은 게 관리소가 다 있고 네네. 뭐 웬만한 건 관리소에서 어느 정도 관리도 해주고 그리고 이분들이 관리비를 내면서 또 이제 거주를 하시잖아요. 네네. 그리고 그 장기순성 충당금은 나중에 제가 이제 줘야 될 부분이 하지만 그 이만큼 들어가는 그 비용을 다 그 세대가 나눠가지고 장기순성 충당금으로 모아서 아파트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지속성을 따지자고 하면은 제가 하고 잊어버릴 수 있는 거. 그 이면에는 제가 직장 생활을 하기 때문에 직장 생활만 해도 이제 신경 쓸 게 많아서 투자 이거 하고 잊어버리고 이제까지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까지 온 거죠. 제가 뭐 처음부터 목표를 이렇게 막 20채 이상 딱 놓고서는 한 건 아니고 그렇죠. 네. 하다 보니까 얘네들이 또 이 수익이 이렇게 해가지고 또 한 채 이렇게 할 수 있게끔 다 도와주고 그렇게 이렇게 온 것 같고요. 시세 차익형 투자는 사실 그 이면을 보면은 이제 시세가 많이 올랐으면은 정말 내 자산이 확 늘은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중요한 거는 그거를 매도했을 때 매수자가 그거를 사줬을 때 그때 확정되는 게 수익이고요. 그렇죠. 월세 수익형이나 이런 것들은 바로 다음 달부터 월세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게 1년 동안 지속이 되면 그 수익률이 확정이 되는 겁니다. 그 차이이기 때문에 만약에 중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거나 아니면은 뭔가 이제 시도를 좀 어렵다고 하면은 그 뭐 계속 말씀드린 거긴 한데 본인의 이제 성향이라든가 성격이 안 맞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뭐 오히려 시세 차익형 투자가 더 잘 맞는 분도 있습니다. 그 이제 직장인들 중에서는 시세 차익형이 더 맞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우리가 이제 전세 가격이 계속 상승하고 매매가가 상승하는 이제 추세에 있다고 하면은 2년 전에 내가 이제 그 직장 다니면서 뭐 주말에 잠깐 이렇게 계약하고 잊어버려 있는 거죠. 그렇죠. 2년 동안. 그렇죠. 그러면은 어느 정도 이제 전세가도 올라 있고 매매가 올라 있으면 그거를 팔아서 매도를 하면 또 이제 그 돈 가지고 다시 또 이제 투자를 할 수 있고 이거는 그 이제 뭐 성향 차이예요. 그게. 그래서 중도 이제 포기하고 싶거나 뭔가 망설여지면은 뭔가 자기 성격하고 안 맞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